한국 선물 옵션 시장이 전 세계에서 거래량으로 보면 1, 2위를 왔다 갔다 하는 건 다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한국 코스피는 파생 시장의 영향을 특히나 더 많이 받는 시장으로 알려졌죠. 그래서 wag the dog 현상이라고 해서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그러니까 금융시장에서는 선물 시장이 현물 시장을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현상이 한국 코스피 시장에서는 더 많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선물이나 옵션 만기일에는 특히나 변동성이 높은데요. 옵션의 경우에는 매달 두 번째 주 목요일이 만기일이고, 선물의 경우에는 3개월에 한 번씩 그 달의 두 번째 주 목요일이 만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에 한 번씩 선물과 옵션이 동시 만기가 겹치는 내마녀의 날이라는 표현도 있죠. 어제 이제 한국은 총선 때문에 법정 공휴일이었었고 한국 시장은 휴장을 했었습니다. 어제 휴장을 하고 오늘이 하필 4월 옵션 만기일에다가 정말 그 이외에 많은 이슈들이 어젯밤에 있었습니다. 먼저 어제 발표된 3월 미국 사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년 대비해서 3.5% 상승을 했고, 전월 대비로도 0.4% 상승을 하면서 시장 전망치를 상회를 했습니다. 에너지랑 식품 가격 변동성을 제외한 근원 물가 상승률도 전년 대비해서는 3.8% 상승을 하면서 시장 예상치였었던 3.7%를 상회했고, 전월 대비로도 보면 0.4% 상승했습니다.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에서 식품이 전년 대비 2% 상승했고, 에너지 가격도 전년 대비해서 2.1% 상승 기여를 했습니다. 주거비를 포함해가지고 다양한 서비스 물가 모두 다 상승폭이 커졌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3월부터 유가 때문에 물가랑 첫 번째 기준금리 인하 시기가 지연될 가능성이 계속 높아진다라고 공유를 드렸었는데, 그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유가의 기저가 낮아지는 것들 때문에 아마 그런 가능성이 높아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2023년 3월 달서부터 6월 달까지 유가 가격이 낮아서 기저 영향이 존재하는데, 거기에다가 올해는 오펙 플러스의 감산 연장이 6월 달까지 지속이 되고, 그래서 이제 공급이 타이트하고, 최근에 그런데 중국의 경기가 반등이 되면서,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이제 여름 시즌이 시작되면서 계절적인 드라이빙 시즌으로 수요가 회복을 하고, 그리고 최근에는 또 중동 지역에서 지정학적 리스크, 이란과 이스라엘 같은 아니면 그 주변국에서 이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확대되면서 유가가 상승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러한 우려가 많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지금 보여드리는 이 차트가 3월 4일 영상에서 공유드렸었던 차트인데, 이런 것들을 설명드리면서 보여드렸었던 차트인데, 그때가 79불이었습니다. 이게 80불을 넘어서면은 좀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말을 했는데, 이 차트가 바로 오늘 업데이트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3월까지는 물가 지표가 다 반영된 거니까 이제부터는 4월, 5월, 6월 유가가 중요해지겠죠. 먼저 2023년도 4월부터 6월 월별 평균 유가를 보면은 작년 4월에는 79.45, 5월에는 71.58, 그리고 6월에는 10.25였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현재 수준의 유가가 그러니까 한 86불 정도 되잖아요. 86불 정도에서 6월 달까지 유지된다라고 하면은 4월에는 전년도 대비 증가율이 8%가 될 것이고, 5월 달에는 20%, 그다음에 6월 달에는 22%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물가 지표가 작년에 동월 대비해 가지고 증가율을 측정하기 때문에 올 6월 달까지는 헤드라인 물가 지표에서는 이 유가 때문이라도 물가 부담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유가가 어떻게 될지가 중요할 텐데, 일단 6월 말까지 오펙 플러스 감산이 연장되는 것은 이미 지금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 앞으로는 얼마나 수요에서의 변화가 있을지, 그리고 최근과 같이 이란과 이스라엘 아니면 그 주변 중동 국가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될 것인지, 아니면은 뭐 미국 대선을 앞두고서는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물가 지표가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어제 미국 채권 금리, 특히 10년물 금리는 심리적인 저항선이었었던 4.5%를 넘어섰습니다. 하루 만에 상승폭도 되게 컸고요. 심리적 저항선을 넘어섰다라는 점에서 많은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어제 물가 지표 이외에도 10년물 채권 금리가 더 크게 올랐었던 이유는 어제 10년물 국채 입찰이 있었었는데, 입찰 수요가 약하면서 채권 금리가 더 추가적으로 상승했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채권 금리가 특히나 더 크게 상승한 이유는 펀더멘털한 이슈인 물가 지표가 서프라이즈하게 발표된 거에 더불어 수급적으로도 수요가 약하면서 채권 금리가 더 상승했다라고 볼
볼 수 있는 거죠. 이 차트는 제가 매주 공유드리는 주간 투자 레터 3월 17일자에서 공유드렸었던 건데, 이때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이미 3월 중순서부터는 금리 인하 확률이 점점 더 낮아지고, 그리고 금리 인하 시기도 지연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지표에서 확인이 됐었는데, 유일하게 달러 지표에서, 달러 지수에서는 그걸 반영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거를 공유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한 달간 달러 지수가 빠르게 상승을 보이면서 이제는 올해 금리 인하 횟수가 3회가 아니라 2회로 내려갈 가능성을, 그리고 그 시기도 지금은 6월 달이 아니라 7월 달도 아니고 9월 달까지 지연된 가능성까지 이제는 달러에서도 그걸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달러 지수는 아직 작년 4분기 고점을 못 넘기고 있는 상황이지만,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작년 4분기 고점을 넘어서서 지금 2022년 하반기 이후에 거의 2년 만에 1364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원화가 이렇게 평가절하되는 이유는 일단 경기도 미국이 좋은 상태이다가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 차이가 계속 존재하기 때문이죠. 원래는 이제 한국은행이 미국이 6월에 기준금리 인하를 하면은 한국은행도 7월 달서부터는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가 좀 있었었는데, 어제 미국의 CPI 발표가 난 다음에 첫 번째 기준금리 인하 시기가 6월은 이제 완전 불가능해졌고, 그 다음 FOMC 스케줄이 있는 7월도 아니고 지금 시장의 기대는 지금 9월 달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과 금리 차이가 더 오래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지금 원달러 환율에서 반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당장 내일 이제 한국은행의 금통위가 있습니다. 금리 동결은 100%이기는 하겠지만 어떤 코멘트가 나오는지에 따라 단기적으로 원달러 환율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가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도 그렇고 제가 매주 주간 투자 레터에서 꾸준히 업데이트를 드리니까 그거를 좀 더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오늘 특히 은행주와 지주사들, 그러니까 올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기대로 많이 올랐었던 회사들의 주가가 별로 좋지 못하죠. 그 이유는 다들 아시겠지만 어제 총선 결과 때문에 기업 밸류업 정책 지원이 약해질 것이고, 야당 지원이 있어야지만 밸류업 프로그램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법안 통과가 가능한 것인데, 지금 그게 어렵다라고 시장은 평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밸류업 프로그램, 특히 아직도 이 배당 수익률이 높은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총선 결과와 상관없이 꾸준히 좋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아직은 계속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기대감으로 국내 증시랑 해당 종목들의 주가 상승을 주도했었던 주요 수급 주체가 바로 국내 기관이나 개인이 아니고 외국인이었고, 그 외국인은 아직까지도 한국 증시를 꾸준히 매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차트는 올해 제가 공유드렸었던 영상에서 여러 번 보셨을 텐데, 이거를 총선 전날까지를 업데이트를 해보니까 외국인은 코스피 현물 시장에서 18조 원을 순매수한 상태입니다. 근데 오늘 총선이 지나고 나서 옵션 만기일인 오늘 외국인은요, 현물 시장에서 5천억 넘게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 장 마감 후에 좀 바뀌어질 수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이 순매수세가 꺾이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3월 이후서부터는 기업 밸류업 종목이 아니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산업에 좀 집중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기업 밸류업 종목들을 많이 매도한 것도 아닌 상황입니다. 최근에 금리도 올라갔고 달러도 상승했고 총선 결과도 별로 안 좋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코스피를 계속 순매수하는 이유는 바로 한국 경제 성장률과 국내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와 상관관계가 높은 글로벌 제조업 경기가 드디어 회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왼쪽 차트가 미국 RM 제조업 지수 차트인데, 작년도서부터 몇 번의 페이크 반등을 보이다가 드디어 3월 달에 기준점인 50을 넘어서면서 미국 내 제조업 경기가 1년 반 만에 개선세로 진입을 했습니다.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글로벌 제조업 경기가 개선될 때 어느 나라의 경제 지표가 탄력적으로 움직이는지를 보여주는 것인데, 한국이 매우 다른 국가와 비교해 봤을 때 매우 베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미국을 포함해서 글로벌 제조업 경기 개선은 한국 수출주한테는, 그리고 한국 경제한테는 되게 긍정적인 상황이라는 것이죠. 아마 외국인은 그런 것들을 보고 꾸준히 매수세를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수출 경기 회복과 함께 올해 내수 시장은 외국인 방안으로 아직은 약하지만 개선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죠. 왼쪽 차트가 바로 연간 방한 외국인 숫자랑 한국 소비자 심리지수를 연결해서 그린 건데, 연간 1,000만 명을 넘어서 상승할 때 국내 내수가 좋았다라는 겁니다. 작년에 1,000만 명을 회복을 했고 올해 정부 목표치는 2,000만 명이죠. 3월 달까지 발표한 방한 외국인을 보면은 2,000만 명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작년보다는 크게 증가를 해가지고 한 절반 정도, 한 1,500만 명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부가 이 2천만 명이라는 목표치를 무조건 맞추겠다는 의지가 최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올 상반기 내로 추가 관광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가지고 공개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정부에서는 올해 2천만 명 목표치를 채우고 아니면 그 근접하는 거를 노력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매우 강하게 있다라는 거죠. 다시 밸류업으로 돌아가 보면 당장 5월에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추가 세부 정책이 공유될 예정이고, 국민연금도 이미 밸류업 종목의 투자를 집중적으로 하는 펀드를 운용할 운용사 선정도 지난달에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아마 5월달 전후쯤 해가지고 외국인들 뿐만이 아니라 국내 기관, 특히 국민연금 중심으로 하는 국내 기관들의 수급도 추가적으로 들어올 가능성도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정책 이벤트성으로 이 관련 종목들의 주가가 왔다 갔다 하는 거 말고, 정말 일본처럼 꾸준히 우상향해서 한국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성공하려면 결국에는 기업들도 주주 환원을 늘려야 되는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고, 외국인과 국민연금 이외 개인 투자자들도 그것에 공감을 해서 국내 증시의 참여 비중이 늘어나야겠죠. 근데 그 과정은 어제 총선 결과를 보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주주 환원 확대라는 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트렌드라는 것을 감안을 해보면 참여하는 기업도 그렇고 정부 정책도 결국은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이제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이 바로 주주 환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사주를 소각한 금액만큼 법인세에서 감면해주는 혜택을 제공한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배당 소득을 분리과세로 추진하는 거, 그리고 금투세 시행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어제 총선을 앞두고 여당과 야당 모두 막 이제 싸우느라고 서로 적대적으로만 해왔다면은, 이제는 총선도 끝났으니까 이제는 국민연금의 포트폴리오의 수익률, 즉 우리 국민들의 노후 준비, 그리고 개인들의 자산 증대를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주식으로도 할 수 있도록 원활히 정치적으로 좀 합의점을 빠른 시일 내에 찾아서 이러한 불확실성, 특히 정치적 정책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빨리 제거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